내가 너의 주인일 때 그리하여 이 사악이 영원한 분에게 여쭈었다. 세상의 왕이시여, 당신이 빛을 만드셨을 때에 빛을 보니 좋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당신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을 때에도 저들이 좋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만드신 모든 총목과 모든 생명도 좋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는 사람이 좋으니라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어쩐 일입니까? 하느님께서는 내가 인간을 완성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간이 자기 자신을 완성시켜야 하고 또 인간의 세상을 완성시켜야 한다. 이 얘기는 유태인의 미드러쉬에 있는 한 구절이다. 인간은 미완성의 존재요. 끝없이 자신을 완성시키려고 노력하는 존재이다. 겉모습은 비록 하느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지만 이 완성을 향한 노력은 신체적인 면에서나 정서적, 지적, 도덕적, 윤리적인 모든 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사람 자신이 자기를 완성시키려고 애쓰기 전에 이미 자신의 존재가 미완성의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자기를 완벽한 존재, 완성된 인간으로 착각한다면 그는 정신질환자이거나 전행인간에 불과할 것이다. 또한 자기 자신의 미완성을 깨닫는 데에는 오랜 수양과 교육이 필요하다. 사실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자신에게 충만하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죽어갔지만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미완성의 존재로 받아들이고 정확히 신체적인 어떤 부분의 미완성, 심미적인 어떤 면의 미완성, 윤리, 도덕적인 부분에 얼마만큼 부족한가를 깨닫고 갔을까? 우리는 가끔 또 아주 쉽게 지적인 면에서의 미완성을 깨닫게 된다. 어떤 면에서 얼마만큼 자신이 무식한가를 쉽게 느끼면서 살 때가 많다. 그러나 인간은 구성하는 보다 심층적인 부분이며 보다 중요한 부분인 심리적인 안목의 결핍이나 정서적인 불안정, 윤리적인 신체적인 측면에서 얼마만큼 부족하고 세련되지 못한 존재인가는 거의 의식하지 못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비록 그가 종교인이라 하더라도 진실로 자신의 부족된 부분을 정확히 절실히 느끼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은가. 또 자신의 부족을 안다 하더라도 얼마만큼이나 정확히 알고 있는가. 자기를 안다는 것, 자기 존재를 깨닫고 확인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허점과 장점까지 안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같은 철인도 너 자신을 알라고 했을까? 나는 가끔 나 자신을 과대평가할 때가 있다. 실제의 나 이상으로 우쭐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말이다. 그러다가 나의 허세는 금세 무너지고 만다. 그리고는 깊은 나락의 지경으로 떨어져서 이 세상에 나같이 못나고 무능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힐 때도 많다. 지나친 자기 멸시, 과소평가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경우 자신을 정확히 알기보다는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양극단을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을 극복하기는커녕 자신의 노예가 되기에 급급해온 것 같다. 자기를 극복하는 것, 즉 자신을 완성된 존재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자신을 먼저 알아야 한다. 자신의 여러 가지 속성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의 결함을 극복하는 노력이 따르지 않을까. 심리학에서는 자기 존재의 의식 또는 확인, 즉 자기를 아는 것을 자아 개념이라고 한다. 교체적으로 자기를 자신이 어떻게 보고 느끼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긍정적인 자아 개념이나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진다고 한다.
자신은 못나고 열등하여 쓸모없는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진 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 자신의 의식은 자기를 타인과 비교해서 얻는 의식이다. 우리는 자기 홀로 떼어두고서는 자기를 알 수 없다. 타인의 눈에 반사된 나의 존재를 의식할 때 곧 자아 개념이라고 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를 쓸모없는 존재로 인정한다면 아무리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이라도 그의 정체는 곧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즉 객관화된 자기의 존재가 곧 타인에게 반사된 나의 실체 또는 정체로 자아 개념이 된다. 자기를 안다는 것은 이렇게 수립된 자신의 자아 개념을 확인하는 것이며 잘못 확립된 자아 개념을 극복하는 것이 곧 자기와의 투쟁이 된다. 때로는 끊임없는 생리적 욕구를 벗어나지 못하여 기본적인 인간 본능의 충족에만 급급할 수도 있고 의혹, 의심, 불신 및 열등감이나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심리적 욕구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지나친 편견이나 옹고집은 좌절감이나 열등의식이라는 모체에서 태어나는 자식들이 아닌가. 세상의 모든 것을 의심하고 타인을 믿으려 들기 전에 먼저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의혹이나 의심, 불신, 열등감, 패배의식, 이유 없는 증오와 편견이 곧 자기에게는 부정적인 개념으로 타인에게는 편견으로 인간관계에서는 유치한 옹고집으로 나타나게 된다. 흔히 세련된 사람이란 정서적으로 순화되고 너그럽고 매사를 부정하는 긍정으로 호감을 갖고 보는 교양인을 말한다. 이런 사람은 자기를 웬만큼 극복해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정도 객관적인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알 만큼 자신과 싸워 이긴 사람이다. 사실 인간은 자신의 주인이기보다는 자신의 노예이기 쉽다.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기 쉽고 타인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고 행동하기보다는 자기 편에 서려고 들며 객관화된 시선에 길들여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를 갖고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분은 자신을 극복하지 못한 욕망의 노예로서 선악과를 따먹었고 가인은 동생에 대한 열등 패배의식 때문에 동생을 죽였다. 그래서 적은 언제나 자기 안에 있다고 한다. 열등감, 패배의식, 의혹, 편견, 편안함과 허영을 추구하려는 태도 등은 자기와의 투쟁에서 싸워 이겨야 할 내부의 적들이다. 이 내부의 적들을 이기지 못할 때 아이들과 같이 자기 조절을 못하여 유치한 행동을 보이며 자기 감정의 노예가 된다. 자기중심적인 주관적인 정신세계가 아이들의 특성이라면 성숙되지 못한 어른의 세계도 그와 같으리라. 어느 누구도 세상에서 홀로 살지 않고 타인과 더불어 살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로소 자신의 존재가 뚜렷해지고 가치로워지며 비로소 자기 모습도 세상도 있고 질서와 법과 사랑과 우정이 성립된다. 자신의 극복은 그래서 자신에게는 진실을 요구하며 타인에게는 예의가 된다. 자기 자신에게 진실한 사람은 자신을 속이지 않는 이며 자신을 알고 자신을 극복하며 자기 자신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된 사람이다. 자신의 주인이 된 사람만이 자신에게 충실한 사람으로서 끊임없이 자기 완성을 위해 노력하는 성실한 사람이 아닐까. 자신에 대하여 지켜야 할 예의. 자기에 대한 자신의 예의란 결국 자기를 정확히 알고 자기 자신이 원하지 않는 자기 내부의 적들과 싸워 이겨서 자신의 의지를 자기의 뜻대로 좌우할 수 있는 자기의 주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며 이것은 그 자신에 대한 예의만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자신을 극복하는 것이 이처럼 자기의 완성을 추구하는 것이며 모든 사람이 자기를 극복하는 데 충실할 때 사람이 사는 세상은 보다 완성된 세상으로 변모해 가는 것이 아닐까. 현인들은 이런 상태를 미혹되지 않는다 하여
부록이라 했고 더 나아가 이순의 경지라고 했던가.